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머리, 얼굴, 목, 척추 손상 중에서 얼굴 손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두개골과 두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개골 내에 있는 머리뼈 안에 있는 이 중추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기관이 한두 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일하게 공기의 호흡기계 중에서 공기의 출입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동일한 곳이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모두 위치한 곳이 얼굴입니다. 코나 입을 통해서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손상을 입게 된다면 당연히 기도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 눈, 귀,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죠. 이러한 감각기관 같은 경우도 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어,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뇌와 유사하게 환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코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입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귀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거. 눈과 귀는 감각, 그리고 코하고 입도 물론 뭐 미각과 후각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코하고 입에서는 기도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기관들은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혹은 장기들, 조직들도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과 골격계도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육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과 이 호흡 및 기도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얼굴 손상에서 여러분들 유념히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하는데 필요한 감각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호흡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인 미용적인 부분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때 처음 대면을 할 때 얼굴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거나 혹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음, 장기 위치가 있다면 조금 흉측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흉측스러운 것은 이 심리적인 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서는 심리적 외상 관련돼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심리적 외상까지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우리가 막 처치하게 되면 이제 흉터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외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머리 외상 환자, 머리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탈모나 머리카락 부분에서의 이 몇몇 수술 이후에 자라나지 않는 이런 미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카락으로 길러서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봐야 되겠다.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지만 미용적인 것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일반적인 얼굴 손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했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얼굴 연조직 손상입니다. 얼굴 연조직 같은 경우,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량이 조금 많을 수 있고 연조직 손상이 일어난다면요. 그 대신 반면에 회복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손상 관련돼서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아지게 되면 저혈량증까지 유발할 정도로 많은 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출혈량이 많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폭행에 의해서 많이 얼굴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조지 손상 자체만으로는 기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열상이나 혹은 우리 볼에 흉터가 나거나 혹은 관통됐을 경우에는 이 혈액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철분 성분, 우리 혈액은 Fe 로 되어져 있잖아요. 철분 핵분자로 되어져 있잖아요. 핵분자는 이제 철이라는 음, 각각의 원소로 되어져 있는 거고, 이 철 성분이 우리 위에 들어가게 되면요, 위벽을 자극해서 구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구토라는 거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기도 폐쇄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혈액이 볼 안에 깊숙하게 나거나 입 안에서 혈액이 고인다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기도와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 조금 고민을 해 보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연조지 손상이지만요. 그리고 뭐 후두 안쪽으로 이제 머리라고 얼굴이라고는 하긴 하지만요, 그 안쪽 깊숙하게 내부에 있는 뭐 연조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도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안쪽에 인후두 부위에서의 그 출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깥으로 빼내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그러니까 인체 뒤쪽이라고 하게 되면 식도나 기도가 되겠죠. 이 뒤쪽으로,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흡인이나 혹은 섭취 같은 걸 통해서 구토가 일어남에 따라 기도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한번 나와져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음압에 빨아들이는 힘이어서 이 손상당한 부위를 오히려 더욱더 망가뜨릴 수 있다. 빨아들이니까 뭐 그 어버전 같이 떨어져 나간 상처 같은 경우에는 빨아들이게 될 때 점점점 조직을 잡아당기니까 찢어지는 것을 더 악화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기도 연조직 내 부종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협소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완벽하게 폐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 화상 부분에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매우 심각한 얼굴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뭐 멀쩡한 상태에서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입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망가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기도가 어디인지 식도가 어디인지 유지되고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부 조직이 완벽하게 기도를 막기 때문에 기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럴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흉부를 가볍게 압박하게 되면 이 얼굴 쪽에서 뽀글뽀글 공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도와 연결된 유일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인투베이션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물론 그것도 뭐 상황이 좋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인투베이션도 매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중증의 연조직 손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연조직 손상만을 가져오진 않을 거고요. 여러 가지 동반된 손상이 있을 건데, 그때는 두개내 혹은 척추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목이 되겠죠. 이 경추, 목 손상을 좀 여러분들이 동반됐을 거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탈구 및 골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얼굴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아래 턱뼈 탈구인데, 뭐 알다시피 이제 TMJ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귀 앞쪽에 있는 조인트 관절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많이 타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턱 같은 경우도 아래 어, 혀와 기도를 어느 정도 그 유지해 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턱이 빠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도 유지의 완벽함을 꾀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기도 유지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겠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병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래턱 빠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침을 이렇게 좀 흘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턱을 손으로 받쳐서 오신 경우가 많고 아래턱이 빠졌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뭐 글씨로 본인 뭐 턱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글씨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완벽한 탈구가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각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턱뼈 골절은 탈구가 아니라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과 치아의 골절 혹은 상실 같은 것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액에 섞인 타액을 당연히 바깥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환자가 똑바로 누워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뼈가 제대로 여무 조직들, 특히 혀같이 커다란 근육 조직 및 여무 조직 같은 것들을 지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이 허물어진 것들이 어딜 맞게 되느냐? 기도를 맞게 된다. 그래서 이 똑바로 누워 있을 경우에는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턱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군데 이상 골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한 군데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턱 부러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부러진다거나 두 군데 이상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러진다거나 두 군데 이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아래턱뼈와 관련된 내용들은 탈구하고 골절 두 가지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위턱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루포트 기준 루포르 크리테아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루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어쨌든 간에 이 루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미약한 불안정성은 1, 뭐 D형은 코뼈하고 포함해서 위턱뼈가 부러진 것들 3는 광대뼈하고 코뼈 포함해서 그 위쪽까지 부러진 것들 그래서 1, 2, 3가 있고 루포 2하고 3 같은 경우에는 뇌초수의 유출을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얼굴 위턱뼈가 내려앉은 거거든요.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턱뼈는 관절로 붙어져 있는 뼈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관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체 부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위턱뼈는 아시다시피 이제 위에 있는 머리뼈, 얼굴뼈, 그 다음에 몸통까지 다 연결되어져 관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래턱뼈보다는 이 기도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늑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늑포1입니다. 코뼈를 포함하지 않고요. 이 위턱뼈만 이렇게 부러진 상황. 그 다음에 늑포2는 코뼈를 포함해서 눈앞골절까지 일어난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높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측면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늑포3는 광대뼈를 포함해서 코뼈, 광대뼈, 위턱뼈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기저부 바닥에서 이 얼굴이 푹 내려앉을 수 있겠죠. 이 누포 2부터는요. 중력에 의해서 서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흘러나온다? 귀나 코에 뭐가 흘러나온다? 뇌초스에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포 1, 2, 3, 3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환자는 점점점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무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도로 넘어가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겠다. 그 외적으로 치아, 빠진 치아는 가져가서 접합하면은 원래의 치아까지는 아니겠지만 씹는 저작 기능까지는 되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눈앞골절 같은 경우에는 관대활 골절이 이제 심하고 빨 동층 부에 한쪽 움푹 들어간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눈 근육등이 끼일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보이냐? 흐릿하게 보이거나 근육이 고이면 시신경이 지금 접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을 돌리는, 눈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들이 이 골절된 사이에 끼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혹은 복시, 겹쳐 보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턱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턱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코 결골 지역에 심각한 부종과 통증이라고 써져 있는데, 위턱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했죠. 루포르 골절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죠. 이걸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연조직 손상이 좀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한 번씩 살펴봐 주셔도 상관없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자살을 목적으로 이제 관통상이 권총에 의해서 관통상이 얼굴에 나타났을 경우, 이때는 이제 제대로 파지하지 않는 경우 얼굴 쪽에 손상이 일어나지만 뇌 쪽으로는 손상이 가지 않아서 자살에 실패, 그러니까 생존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쪽 안면부가 이제 완벽하게 파손되게 되는데, 그때 기도지지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서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기도 유지에 가장 큰 위험이 되겠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을 위해서 안면부가 완벽하게 파손된 부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손상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할 건데요. 코어 손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혈관들이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혈량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코출혈은 자발성일 수도 있고 외산성일 수도 있다. 여기 자발성이라는 소리는 이제 스스로 발생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뭐가 있느냐? 고혈압 환자,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서 키셀바우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팡 하고 터지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팡 하고 터지게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출혈이 발생하는 자발성에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가 가격하거나 혹은 외상이 생겨서 출혈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과 후방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방 같은 경우에는 키셀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키셀바 연기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 이건 쉽게 지혈이 됩니다. 이런 전방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후방 출혈이 되겠죠. 후방 출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한 건데요. 이 뒤쪽과 관련돼서는 혈관들이 키세바 얼굴보다 훨씬 더 크고, 혈관들이요, 크고 조금 더 지혈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기도와 관련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이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혈관을 큰 혈관과 연관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혈도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뇌바닥 골절을 수반하는 중증머리 외상에 의한 코출혈일 경우, 그래서 뇌바닥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 코 안에 삽입하는 어떠한 행위들은 다 뇌 손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기는 아니지만, 완벽한 금기는 아니지만 상대적 금기증이다. 뇌바닥 골절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 안에 무언가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행위를 웬만해선 삼가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 손상이 있는데,
뭐 기손상 같은 경우도 머리 이 신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위에서 바깥쪽에 있는 기가 자주 손상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귀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출혈량은 많지는 않은데, 손상 입었을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지는 않지만 회복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골이 완벽하게 찢어지거나 분리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웨이도 중위 내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부터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렇게 안쪽 내부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보다는 압력 차이에서 손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 차이에서 뭐 고막을 자극시킨다거나 압력 번환을 해야 되는 유스타키오관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이제 고막이 파열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다 골절 관련돼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바다 골절 자체가 고막을 찢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귀에 흘러나오는 액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때 더블링 테스트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고막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감각, 청각이라는 외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환자가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진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런 문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손상이 있는데, 눈 같은 경우도 이제 귀와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눈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눈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있게 되면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회복이 매우 느리게 된다는 점, 거의 회복이 좀 어렵다라는 점, 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요, 우선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세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요, 안방수나 유리체액 같은 눈의 체액이 소실이 수반될 경우에는 시력이 위협받을 수 있고 영구 시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앞서 얘기했던 거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체액이 사라지게 되면 안방, 이거 다 물이잖아요. 다시 채워주면 되는데, 눈에 들어있는 안방수나 앞쪽에 있는 안방수나 유리체액 같은 경우에는 소실될 경우 다시 재생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적인 장애나 혹은 영구적인 시력의 문제, 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박힌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물질에 의해서도 눈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뭐 작은 물질들이 눈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 눈을 비비게 될 경우에는 이 각막과 공막을 계속 긁어서 통증을 더욱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각막의 찰가상이나 열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이물질이 제거된 다음에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그림 6-44번 요거를 이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눈꺼풀과 관련돼서는요. 눈꺼풀 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피부의 손상이긴 하지만요, 이 눈을 보호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눈꺼풀 아래쪽에 있는 눈의 손상도 어느 정도 가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눈꺼풀 아시다시피 매우 얇건 연부 조직입니다. 뭐
일정 부분 눈을 보호해 줄 수 있겠지만 이 일정 부분이란 거는 거의 이물질 정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지 뭐 무딘 손상이 일으킬 정도로 눈꺼풀을 이렇게 사진처럼 눈꺼풀을 완벽하게 일부분 탈락시킬 정도의 커다란 에너지가 가해진다면 당연히 눈을 이 눈꺼풀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딘 손상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전방출혈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전방출혈, 앞방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여러분들 이제 눈 해박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 알고 있죠? 앞방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전방에 이 출혈이 고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결막하 출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간혹 보실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압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직접적인 눈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중지 없이 완화가 가능하고요. 상처나 손상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요 상황이 되겠죠. 요게 결막하 출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가장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눈 적출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눈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탈한 경우를 이제 눈 적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만화 영화처럼 눈이 완벽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분이 이제 주변 부위가 눈앞 주변 부위가 함몰되어서 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눈 조직 자체가 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오거나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자, 눈 구조, 눈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과 혈관, 그 다음에 신경들이 멀쩡하다면 시력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눈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손상인데 이게 안구 함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이 그 안쪽에 있는 뼈들이나 근육들이 망가져서 쑥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안구 함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있는 망막 관련돼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